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 머그 렌더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 만들었던 이 머그 데칼 모델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네, 툴바 맨 왼쪽에 디자인을 누르고요. 렌더 작업 환경으로 변경합니다. 네, 진행하기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렌더링이란 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렌더링 작업 환경의 이 캔버스는 내 눈으로 바로 보는 게 아니고요. 마치 카메라의 뷰파인더나 LCD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품 사진을 촬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실시간 렌더링과 최종 렌더링은 퀄리티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실시간 렌더에서 최종 결과물을 예측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in canvas 렌더를 눌러서 미리 보기를 계속 확인하면서 설정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in canvas 렌더 세팅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네, 이건 최종 렌더링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요. 단지 미리 보기 렌더링 퀄리티만 설정하는 건데요. 그때그때 세팅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보통은 그냥 어드밴스드에 해상도는 100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n canvas 렌더 플레이 아이콘을 누르면 네, 미리 보기 렌더링이 시작이 되고요. 우측 아래쪽에 진행바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걸 뭐 끝까지 돌릴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이 대략적인 느낌이 파악이 됐으면 아래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포즈를 하거나 아니면 툴바에서 in canvas render stop 아이콘을 눌러서 아예 정지를 하고요. 다음 설정을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툴바에 셋업을 펼쳐서 세 번째 씬 세팅을 누르면 대화 상자가 뜨고요.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environment는 스튜디오 환경 설정 부분이고요. 조명의 위치와 밝기 그리고 배경을 세팅합니다. 두 번째 그라운드는 바닥 효과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카메라는 촬영에 사용하는 카메라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저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씬 세팅 세부 항목을 설정하는 정해진 순서 같은 건 따로 없고요. 여기서는 편의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네, environment에서 첫 번째 brightness는 광량 설정입니다. 지금 1000룩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수치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1000으로 바꿔주고요. 참고로 조도에 따른 밝기 예시를 정리한 표인데요. 1000룩스면 흐린 날의 야외 그리고 TV 스튜디오 정도의 밝기입니다. 네, 포지션은 조명과 바닥 위치 설정입니다. 우측에 십자 표시 화살표를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슬라이드 바는 조명의 각도 설정이고요. 여기 화살표는 바닥의 위치 설정입니다. 혹시 화살표가 안 보이는 분은 대화 상자에서 이 그라운드에서 그라운드 플레인 이 체크가 꺼져 있어서 그런 거고요. 안 보이죠 지금? 얘를 체크를 해주면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네,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 보면 그림자 위치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조명의 위치가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화살표를 당겨서 바닥을 위로 올리면 모델이 바닥에 파묻힌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바닥을 아래로 내리면 모델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의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맨 아래에 있는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화살표를 다시 눌러서 포지션을 맞추고요. 백그라운드는 배경 설정입니다. 항목을 펼쳐보면 environment와 solid color 두 개가 있는데요. environment는 퓨전 360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HDR 이미지를 배경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지금 뷰를 틀어보면 천장에 이렇게 조명도 있고 반사판도 있고요. 마치 실제 스튜디오 같은 느낌의 HDR 이미지입니다. 솔리드 컬러는 배경 이미지 없이 지정한 단색으로 배경을 처리하는 겁니다. 밑에 컬러를 눌러서 여기서 색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부 조명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뷰를 털어봐도 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백그라운드는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바이러먼트 상태가 이미지가 좀 더 사실적으로 나오니까요. 인바이러먼트로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인바이러먼트로 설정을 하면 맨 위의 인바이러먼트 라이브러리 탭을 눌러서요. 네, 라이브러리에 보관된 여러가지 배경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Current Environment는 현재 렌더링에 적용된 배경을 표시하는 거고요. 지금은 샵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배경으로 바꾸려면 Appearance에서 재질을 변경하듯이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되고요. 여기 실사 이미지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화살표가 붙어 있는 건 지금 바로는 적용이 안 되고요. 화살표를 눌러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에서부터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까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실사 배경도 있고 또 커스텀 인바이러먼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가진 HDR 이미지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날 때 한 번씩 돌려보시고요. 지금은 다시 샵 하이라이트로 바꾸고요. 세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라운드 플레인은 바닥을 나타낼지 말지 설정하는 겁니다. 이걸 끄면 바닥이 사라지고요. 나머지 이 바닥 관련 옵션들도 필요 없기 때문에 다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이면서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라운드 플레인을 켜서 바닥을 적용을 하면 두 개의 옵션이 추가로 나타나는데요. 이 플래튼 그라운드를 체크하면 바닥에 HDR 이미지를 텍스처로 적용해서 바닥이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또 바닥의 위치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튜디오 이미지 같이 바닥이 단색인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고요. 여러 실사 이미지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플래튼을 적용하면 바닥과 벽의 경계에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렌더링에서 이런 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리플렉션은 바닥면의 반사 정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체크하면 이렇게 바닥면에서 반사가 되는 게 보이고요. 러프니스, 바닥면의 거칠기 설정해서 왼쪽으로 당겨서 0으로 하면 가장 매끈한 상태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밀면서 1이 될수록 거칠어집니다. 바닥에 반사가 들어가면 컴퓨터가 계산해야 될 게 많아지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이 길어지는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여기 카메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카메라와 사진 촬영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실제 카메라를 전혀 모르는 분이라면 용어부터 생소하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따로 카메라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꼭 이 카메라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외부 조명을 배치하고 하는 등의 여러가지 사진 촬영 기법을 알면 더 멋진 렌더링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와 사진 그리고 덧붙여 포토샵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카메라는 투시 방법에 대한 설정입니다. 펼쳐보면 뷰큐브에서 보던 내용과 같은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퍼스펙티브나 퍼스펙티브 위드 올서 페이시스로 두면 되겠습니다. 포컬 랭스는 카메라 렌즈 초점 길이 설정입니다. 현재 90mm로 되어 있고요. 카메라에서는 표준 렌즈에 해당하고 일상적인 주위 사물을 별다른 왜곡 없이 평소 눈에 보이는 느낌 그대로 촬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당기면 초점 길이가 짧아지면서 광각 렌즈가 되고요. 원근감이 더 강조가 됩니다.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밀면 초점 거리가 길어지면서 망원 렌즈가 되고요. 원근감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 광각과 망원 둘 다 사람 눈의 초점 거리를 벗어나는 왜곡된 이미지고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설정하면 되는데요. 보통 크기가 큰 모델에서는 초점 거리를 짧게 해서 좀 더 웅장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고요. 크기가 작은 모델에서는 초점 거리를 길게 해서 아기자기한 느낌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익스포즈는 노출 설정입니다. 지금 9.5로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당기면 조리개를 조여서 즉 빛이 덜 들어오게 해서 이미지가 어두워지고요.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밀면 조리개를 열어서 즉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해서 이미지가 밝아집니다. 실제 카메라 촬영에서는 주변 광량에 맞춰서 그리고 촬영 의도에 따라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 세 가지를 조절해서 노출을 맞춰야 하고 그게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퓨전 360에서는 광량은 위에 여기서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또 셔터 스피드와 ISO는 설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심도는 조리가 상관없이 밑에서 따로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노출 설정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냥 이 노출 값은 9.5 정도로 두면 되고요. 그래서 인바이러먼트에서 광량을 맞추고 밑에서 심도 조절하면 되겠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노출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Depth of Field는 심도 설정입니다. 초점이 맞는 피사체만 선명하게 하고 배경은 흐리게 날려버려서 피사체만 더욱 부각되도록 하는 아웃포커싱을 주는 건데요. 실제 카메라에서는 광량을 확보하고 조리기를 조여줘야 하지만 퓨전 360에서는 그냥 이 Depth of Field를 켜고 설정하면 됩니다. 체크를 하면 이렇게 먼저 경고창이 뜨는데요. 이 효과는 지금의 실시간 렌더링에서는 안 보이고 레이트레이싱이 가능한 실제 렌더링을 해야만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OK를 누르고요. 화면을 보면 녹색 점이 나타나는데요. 이 점이 현재 포커스가 맞는 부분이고요. 위치를 변경하려면 그냥 원하는 지점을 마우스로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다음 배경을 얼마나 흐리게 할지는 이 블러에서 설정하는데요.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당겨서 수치를 낮출수록 덜 흐려지고요. 오른쪽으로 밀어서 수치를 높일수록 더 흐려집니다. 하지만 아까 경고로 나왔듯이 지금은 이걸 움직여도 전혀 어떤 변화가 없고요. 렌더링 미리 보기를 해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머그바디 하나만 있어서는 구별이 잘 안되니까 머그바디 옆에 그리고 뒤에 바디를 이렇게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같이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Depth of Field를 끄고요. 미리 보기 렌더링을 해보면 위치에 관계없이 세 바디 모두 선명하게 보입니다. 미리 보기를 정지하고요. 다음 Depth of Field를 켜고 포커스를 스타벅스 로고 정중앙으로 찍어주고요. 블러는 1 정도로 일단 설정을 하고요. 자, 미리 보기를 다시 돌려보면 스타벅스 로고 부분과 오른쪽 바디의 앞면은 같은 초점 위치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지만 이 초점에서 멀어질수록 블러 효과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머그 손잡이는 약간 흐려지고요. 더 뒤에 있는 바디는 많이 흐려지게 됩니다. 에스펙트 레이시오는 렌더링 영역 비율 설정입니다. 지금은 뷰포트 에스펙트 레이시오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렌더링 영역이 되는 거고요. 펼쳐보면 여러가지 비율로 맞출 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 커스텀 사용자 설정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목적이라면 여기서 1:1로 맞춰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 영역으로 표시가 되고 최종 렌더링에서는 이 정사각형 영역 부분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구도를 잡고 나머지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도를 잡을 때는 이 모델의 디자인과 특징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도록 잡는 게 좋을 텐데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될 거고요. 이 손잡이를 포함한 이 머그의 전체 모양과 함께 로고도 잘 보이도록 하고요. 프레임 안에서 위치도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요. 너무 작거나 또 너무 크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도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구도를 잡았으면 이 구도를 저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작업 후에라도 언제든지 정확하게 이 구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신 세팅은 닫고요. 브라우저에서 네임드 뷰 항목을 펼쳐보면 기본적으로 4개의 항목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탑, 프론트, 라이트, 홈은 이 뷰 큐브에서 누르는 것과 같은 뷰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 구도를 잡은 이 뷰를 추가로 등록하면 되는데요. 자, 네임드 뷰를 우클릭하면 new named view라는 명령이 나타나고요. 얘를 누르면 밑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두면 나중에 구별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요. 이제 한 번 더 눌러서 이름을 렌더 01 이런 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작업 중에 뷰를 이렇게 이제 틀게 되더라도 언제든지 이 렌더 01 버튼을 이 뷰를 눌러주면 아까 지정했던 그 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네임드 뷰는 렌더링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디자인 작업 환경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Save as Default는 위에서 여러가지 설정을 변경했는데 그 설정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계속 이 설정 값들을 디폴트로 쓰고 싶을 때 오른쪽에 디스켓 모양을 눌러서 저장하면 되고요. Restore Default는 설정을 조정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디폴트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면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저장하는 디폴트 값은 환경 설정에서요. 네, 제너럴의 렌더에서 설정하는 것과 똑같고요. 리스토어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 설정 값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신 세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